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이 전반적인 시장 판단부터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동안 기술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죠. 나스닥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미소를 띄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2달 반 만에 드디어 종가 기준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0.8%가 올랐고요. S&P 500도 불과 0.2% 올랐지만 S&P 500도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좀 시사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스닥 기준 말씀드리면 화면에 지금 정확한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종가 기준 2월 12일 이후 처음이 되겠고요. 숫자를 보면 금년에 13번째 사상치 효과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종가 기준 24번째였고요. 오늘 보면 기술주라든가 소재주, 금융주가 반등을 시장에 주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빅5 중에서 시장을 달구고 있는 것이 두세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역시 오늘 또다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구글이 0.4%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또다시 오늘 올라갔습니다. 역시 한 0.1%밖에 올라간 건 없지만 역시 사상치 효과가 되겠고요. 주가는 이제 3달러, 2달러 한 반 정도면 2달러 50센트만 올라가면 264.55달러가 되는데요. 264.55달러가 만약 찍으면 애플에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2조 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아주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마존이 오늘 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2.0% 올라가서 이제 고점까지는 불과 3.4%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주, 빅5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웃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반면에 다우지수는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조금 약했던 것 같거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랬을까요? 다우지수에서는 이제 필수 소비재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핫하게 분위기가 좋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딱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이제 1년 전이라서 기억하실 분들 여전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년 전에 보면 뉴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어디서나 예를 들어 생수도 살 수 있었고요. 휴지도 살 수 있었지만 미국은 생수가 부족해서 난리 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냥 두세 시간 줄 서면서 막 사갔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생수도 사갔고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스팸도 많이 사고요. 예를 들면 네. 휴지 같은 걸 많이 샀고 크로락스 이런 소독제 많이 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지를 엄청 샀는데 그걸 아직까지 다 못 쓴 사람이 워낙 많은 거죠. 클로락스 네. 같은 건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스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샀던 것을 아직까지 집안에 재고로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업종과 달리 필수 소비자가 1분기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뭔가 우리나라의 대파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저도 뉴스 보고 저도 이제 마트에 쫓아가면 이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대파 가격. 예, 그래서 뭐 파테크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거 계실 텐데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원자재라든가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이 최고가 내지 뭐 10년 만에 최고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따라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P&G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월마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인데요. 옥수수 가격이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겹살 가격이 오르는 거로서 저도 봤는데요. 돼지고기가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닭
가격,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네.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또 약간 다른 문제지만 구리 가격도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걸 갖고 제품하는 곳들을 보면 이게 먹거리가 되건 뭐건 됐건 간에 지금 원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도 좋고 다 좋지만 성장도 지속되지만 이번 여름 시즌에 좀 약간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조금 약했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을 네네.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전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살펴주시죠. 실제로 자동차 기업은 실적 시즌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벤트성 작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지 분기마다 아주 정확한 판매 대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약간 예일 수 있으나 테슬라가 여튼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79센트 이기 예상치를 더 넘게 93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 74%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장중에는 정규장이 좋았지만 시간에서는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뭐 더 좋았을 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에서는 아쉽게도 한 2.7% 정도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시간에서 뉴스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리프트가요. 우버 리프트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유업체인데요. 자율주행사 부분을 도요다의 계열사에 이제 매각하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매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파트너십으로 계속 협업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시간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소수로 반영되면서 2.5%가량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상절 그 밖에 한 두 종목만 오늘 특징주로 추가해 말씀드리면 S라고 여러분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중에 하나죠. 다양한 수공예품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성용 귀걸이가 됐건 지갑이 됐건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파는 쪽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작년에 워낙 핫했던 주식인데요.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던 키뱅크란 곳에서 지금 4년 만에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시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그 대형 그 아울렛으로 이제 세계에서 최대의 아울렛 중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에버코어 IS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바뀌었고요. 주가는 전고점을 뛰어넘을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주로 엣시라는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이디어스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편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네네. 4월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장이 너무 올라서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어찌되었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첫 100일 동안 주가는 24%나 올라갔습니다. 1950년대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만 보더라도 주가는 20% 넘게나 올라가면서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굳이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때도 마찬가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바이든 대통령 되면 주가 뭐 20% 떨어지는 건 기본이라는 시각이 우리나라에 하는 분들도 많았고 미국에도 그랬었죠. 워낙 많았었는데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다 덧없는 얘기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다수의 원하는 사람이 된 거 결국 그것은 긍정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마찬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주식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3월 말에 딱 한 달 전쯤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4월 달에 주가 흐름을 어떤 통계로 한 건데요. 4월은 가장 강했던 것이 4월 말이 강했던 것을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에 너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뭐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많이 떨어진 주식 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위주로 갖고 가는 습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살려줬던 치트키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풍부한 유동성이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은 주간 단위로 매번 통계가 나오는데요. 지난주까지도 보면 4주 연속으로 돈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기관도 마찬가지, 개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요즘 돈을 엄청나게 세이빙을 하는 겁니다. 저축을 많이 해놨고 그것이 이제 체킹 어카운트에도 2조 달러가 있겠고요. MF에도 3조 달러 이상이 쌓아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형으로 들어올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 안에서 보면 성장 일변도에서 최근 들어서는 소위 밸류 투자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자사주 매입 신청이 지금 사상 최대 수준에 올해 아마 근접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실적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을 내려주시죠. 네, 지난주까지 보면 레피니티브와 팩트셋 기준을 보더라도 양쪽 모두 금년 1분기 이익 전망이 33.8에서 33.9%까지 올라갔고요. 만약 이 정도가 나오면 2010년 3분기에 34%가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12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85%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평균 23% 정도를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994년 집계 이래 평균이 3.7%였던 걸 비하면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 조정 비율, 특히 이익 전망을 상향한 것과 하향한 기업이 7.5대 2.5입니다. 이거 압도적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갖고 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된 1분기 실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분위기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